네, 이제 불안한 시민들의 모습 보셨는데 지금 깜깜이 환자 비율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게요, 깜깜이 환자 비율을 정부가 좀 관리 가능한 수준을 5%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20%가 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추후에 나오는 찾아보니까 감염원을 모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 우리가 7월 말 8월 초에 14%까지 이것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1단계였었거든요. 1단계의 목표는 원래 5%입니다. 근데 그게 많이 올라가고 14%가 올라갔지만 전체 확진자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것이 폭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봐도 이것이 줄어들어야만 결국 우리 그 사람 간의 거리 두기가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감염을 모른다는 얘기는 거기서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무증상 전파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관리를 잘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한다면은 이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 방역 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역 사회에 있는 감염자들을 찾아내서 격리를 하는 것으로 해갖고 줄여들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방역 당국의 힘만 갖고 이게 되지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네, 이게 깜깜이 환자가 전파력이 뭐 더 센 것은 아니지만 감염 경로를 모르고 혹시라도 본인이 막 돌아다니다가 제대로 이 방역 수준을 어길 경우에는 N차 감염이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게 무증상 전파라는 것이 무서운 점인데요. 무증상을 가지고 있는 감염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로 진단을 받으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실제로 진단을 받으면 이 사람은 감염원을 모르는 깜깜이 환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고위험군에 대한 확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고위험군이라는 의미에서는 뭐 기저질환자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분포와 또 8.15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상당히 다 고령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60대를 넘는 사람들이 뭐 반 이상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그러면 결국 한 일주일 지나게 되면은 상당히 중증으로 가서 일반 병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경우는 경증이고 무증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것인데 실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20, 30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 병상이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은 됐었는데 900명 정도 되지 않는 한 병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0~400명이라고 할지라도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게 되면은 완전히 포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 의료체제의 붕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일단 고령층이 확진자가 많다는 것이 제일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병상 부족 가능성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주셨는데 차장님 보시기에는 네. 방역 당국에서는 의료 시스템 붕괴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어느 정도 위기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예.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담 병원이 2,500여 개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남아있는 병상이 한 1,100여 개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600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진자가 보면 수도권에만 지금 약 3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확산이 돼서 확진자가 이 병실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곧 이게 만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의료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 상황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중환자 병상인데요. 전국적으로 540여 개 병상이 중환자 병상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20여 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병상 수가 20여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 감염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병상만 보더라도 이 확진세를 빨리 잡아야 된다. 이런 절박함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그 서울시도 서울상공회의소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뭐 25일까지 사기업 연수원 등을 혹시 이렇게 생활치료센터 가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나 확인을 좀 해달라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병상 늘리는 게 그렇게 네. 좀 힘든 건가요? 예, 최근에 뭐 병원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선별 진료소가 있고 이 감염병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는 동선을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렇습니다. 격리시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설의 일부는 호흡기 질환자를 위해서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감염병이 없었을 때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공간과 사람을 나눠서 병원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염병의 경우에는 이 환자 또는 의료진을 되게 좀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확진되지 않도록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치료약 부분이 또 걱정인 게 있는데 중증 환자 치료약 렘데시비르가 보니까 공급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70대 이상만 우선 투약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거는 이제 길리아드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8월 달부는 공급을 받았는데요. 예. 그 이후의 건은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물량의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결국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한테 중증 환자들 그거에 맞는 규정에 맞는 환자들한테 다 줄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70대 이상의 환자들한테 먼저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렘데시비르라는 것들을 얼마나 잘 수급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고 아마 이제 살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아마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는 모범적 K-방역, 그러니까 뭐 방역, 검사, 추적, 격리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게 혹시 인구 대비 검사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라면은 검사 수를 대폭 늘리던지 아니면 국민 전체를 두고 진짜 한번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전문가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를 보면 어떤 시가 뭐 몇백만 명을 전수조사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검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리얼타임 PCR 기계에 의한 진단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있어서는 신속 진단 키트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많은 수가 진단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정확도가 그다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60, 70%에 불과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이런 사태를 맞이했을 때에는 면역 진단이라는 것을 좀 대규모로 한다면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뭐 수만에서부터 수십만씩 하고 있거든요. 면역 진단이 뭐? 면역 진단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즉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또 항체가 생겼으면은 이 진단에서 그것이 검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할 수가 있고 체열은 해야 되지만 당뇨 검사하는 것처럼 손끝에서도 체열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좀 한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의 과연 얼마나 노출이 있었는지 이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 자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껏 몇천 명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데이터로 봐도 대구 경북 지방 같이 많이 노출된 데를 다 빼놓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데이터가 안 됐는데 이럴 때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의 노출률 같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이 점점 늘어나서 위험하구나 하는 것들을 미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면역 진단 플러스 분자 진단을 같이 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런 모니터링에 의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얼마나 지금 무증상 감염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고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이 무조건 증상이 있고 하는 사람들만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진단을 받기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상자 위주의 코로나 검사 시스템으로는 무증상 환자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면역 우리 검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정 처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후유증도 상당하다고 해요. 이게 한번 낫는다고 해서 걸리고 낫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감기를 알아서 바로 회복되는 거하고는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는 기간도 짧은 사람은 뭐 한 2, 3주 만에 퇴원을 하기도 하지만 몇 달씩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 심각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아직 지금 정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의심이 됐을 때는 빨리 그 콜센터에 전화해서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이 검사를 받아보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속보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